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숫자 데이터만 일단 써볼 거예요. 어떤 데이터들이 있냐면은 충전실 온도, 실링 온도, 쿠킹 스팀 압력, 실링 압력 요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생산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들어 볼 모델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조업 조건들, 수치적인 조업 조건들, 충전실 온도, 실링 온도, 쿠킹 스팀 압력, 실링 압력을 딱 입력했을 때 이 하나의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정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공정에 이런 어떤 이 여러가지 조업 조건을 입력했을 때 생산 시간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성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줄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먼저 뽑아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대괄호를 2개를 써서 한번 뽑아봅시다. 충전실 온도 데이터 한번 뽑고요. 충전실 온도 한 줄로 착 뽑히죠? 그리고 또 못 뽑아요? 네, 실링 온도라고 하는 데이터 뽑아주고요. 2 데이터 뽑히네요. 그쵸? 요런 식으로 쿠킹 온도, 이 데이터 상에 있는 조업 조건 데이터들을 하나씩 한번 뽑아봅시다. 쿠킹 스팀 압력, 그리고 실링 압력, 요렇게. 그리고 우리가 목표 변수로 삼을 생산 시간까지 전체 데이터에서 요 항목들만 우리가 착착착착 가져와가지고 얘를 df2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2 요렇게 선언을 해볼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이 df2에 우리가 뭐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냐면은 상관계수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상관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음의 상관관계, 반비례 관계고요. 플러스 1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양의 상관관계예요. 그리고 0으로 가면 갈수록 무상관이고요. 이 상관성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상관성. 이 우리가 지금 뽑은 이 데이터들의 상관성. 상관계수라고 하는 지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걸 이 상관계수를 correl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이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함수 CORR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 각각의 데이터별로 상관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요렇게. 이걸 이제 correla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correlation. 상관계수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오타 났네요. correlation coefficien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orrelation coefficient. 이렇게. 그럼 보시면은 생산 시간과 다른 변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들끼리 상관관계가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우리가 아까 모델 만들었던 실링 압력과 쿠킹 스팀 압력 보면은 양의 상관관계가 한 55% 정도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쵸?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죠. 그리고 충전실 온도랑 쿠킹 스팀 압력도 33%의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는 상관관계가 나오고, 여기 지금 보면은 실링 온도랑 쿠킹 온도를 보면은 99.96%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를 우리가 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수들 간의 어떤 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런 상관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요렇게 지표가 계산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걸 알아두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머신러닝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회귀분석 모델을. 자, 그래서 우리가 X로 쓸 데이터들을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줍시다. 어떤 것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충전실 온도, 실링 온도, 쿠킹 스팀 압력. 실링 압력을 넣었을 때 뭐를 예측하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걸 예측하는 거? 뭐를 예측하는 거? 생산 시간을 예측하는 거. 그쵸?
생산 시간을 예측하는 로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는 충전실, 실링, 쿠킹 시스템 압력, 실링 압력이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Y는 생산 시간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로 우리가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할 때, 이 다중회귀 분석할 때도 어떻게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드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아까 썼던 대로 써주면 돼요. 어떻게?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요 알고리즘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간단해요. PC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 X랑 Y를 그냥 집어넣어 줍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설정한 이 X들과 Y라고 하는 값들이 이 모델이라기보다는 이 알고리즘이에요. 무슨 알고리즘? 회귀계수를 찾아주는 최적화 알고리즘인 거죠. 최적화 알고리즘. 무슨 알고리즘이에요? 정확하게는 최소제곱법과 경사강법을 사용하는 선형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 간의 연관성과 상관성들을 고려해 뭘 찾아준 거예요? 파라미터, 즉 회귀계수와 절편값을 찾아준 거예요. 그럼 회귀계수 값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모델의 코에피센트 COEF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각각의 값에 대한 회귀계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 이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네요. 0.0237 곱하기 충전실 온도 더하기 21.5 곱하기 실링 온도 빼기 21.52 곱하기 쿠킹 온도 더하기 35.2 곱하기 쿠킹 스팀 압력 더하기 이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0.00497 곱하기 실링 압력. 요렇게 회귀계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회귀계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 뒤에 더해지는 절편값도 계산할 수 있었죠. 인터셉트라고 하는 값. 계산을 해보니까 5.022434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델을 만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값들을 짠짠짠짠하고 넣었을 때 뭐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생산 시간이라고 하는 값이 예측이 뿅 하고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예측해요? 모델에다가 프레딕트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 값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예측이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만든 이 회귀 모델, 이 회귀 수식 있죠?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들이 제대로 찾아진 파라미터들인지 평가라는 걸 해줘야 돼요. 평가. 그래서 우리가 뭘 계산하기로 했어요? 오차항이라는 걸 계산하기로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X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어서 예측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계산해주는 get residu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계산해주는 요런 작업까지 수행을 해주면은 이제 어떤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우리가 X에 어떤 요런 일련의 값들을 넣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요런 결과를 우리가 내준 거죠. 나오죠?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도 이제 모델을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다고 했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런 다중 회귀 분석을 만들 때는 분산 팽창 지수, variation index factor라고 하는 variation index factor라고 하는 여기 또 오타 났네. variation index factor라고 하는 분산 팽창 지수를 확인을 해서 변수들 간의 어떤 연관성이나 상관성이 이 모델에 영향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걸 한번 계산해 볼 거냐면은 분산 팽창 지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VIF 값을 어떻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막 모델을 1부터 10까지 다 만든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막 하나씩 1부터 10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파이썬은 왜?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것들을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요런 함수들을 이미 만들어 놨거든. 이런 분산 팽창 지수라고 하는 뭐 요런 값들을 계산하는 함수. 또 우리가 지금은 이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걸 직접 함수로 만들어서 계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사이클런에. 이따가 평가라고 하는 지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런 지표들도 손쉽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산 팽창 지수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걸 계산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 이 X 안에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충전실 온도, 실링 온도, 쿠킹 온도, 쿠킹 스팀 압력, 실링 압력의 이 각각의 항목의 분산 팽창 지수를 각자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각각. 따로. 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해볼 거냐?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데이터 VI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는 스프레드시트 만드는 거 있죠? 새 파일, 그 작업을 해준 거예요. 새로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을 해준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이제 집어넣을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일단 우리 이 X 데이터의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일단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변수명 해가지고 뭘 집어넣을 거냐? X의 항목 이름들, 컬럼즈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X 컬럼즈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우리가 지금 X에 가지고 있는 이런 항목 이름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 VIF 값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변수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고 이 안에 데이터들이 짠짠짠짠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X의 항목명을 우리가 새로 만든 데이터 VIF라고 하는 우리 스프레드시트, 즉 엑셀 파일, 즉 정형 데이터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X의 항목명을 데이터 VIF라고 하는 데이터에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리고 이제 분산 팽창 지수를 계산을 해서 넣어줄 건데, 이거 계산할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게 이제 계산이 될 때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계산을 해서 포물을 이용해서 반복 계산을 해가지고 값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계산이 될 때 이 x들의 얘가 0에 10 이상 되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분산 팽창 지수를 이용을 해서 다중공동성 문제를 찾는다 했잖아요. 그 스케일을 좀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그냥 여기 있는 이 값들이 각각의 스케일이 다 다르잖아요. 스케일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냥 분산 팽창 지수를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상한 값들이 막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계산한 이 x에다가 우리가 뭐 기준이 되는 콘스트라고 하는 뭐 상수라고 합시다. 상수 대문자 c라고 합시다. c라고 하는 값에다가 1을 이렇게 한번 넣어버릴 거예요. 1. 여기 중간에 넣어줍시다. 이 코드는 요렇게. 이거는 이제 VIF 값을 이 각각의 컬럼들의 스케일을 맞춰서 각 항목들의 스케일을 맞춰 계산하기 위해 삽입한 값이고요.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 팽창 지수를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VIF라고 하는 값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넣어줍시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요렇게 넣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이 불러왔던 요 함수 있죠? 요거를 이렇게 리스트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x의 밸류, x의 값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반복해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반복해서. 어떻게 반복해서 계산해 줄 거냐면은 x의 항목들의 개수에 따라서. 지금 x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6개 항목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겁니다. 6, 요렇게. 어잉? 에러 나네? 요렇게 써볼게요. range 6, 요렇게. 어잉? 에러 나네? 요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씁시다. X쉐입에 1. 컬럼의 개수에 맞춰서 반복해서 넣어줍시다. 여기 S가 빠졌구나. values로 바꿔줄게요. 여기 요렇게.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써봅시다. 요렇게. 그럼 아래처럼 이렇게 빨간색 창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에러는 아닙니다. 에러는 아니고 요런 창이 하나 나올 수 있고, 이걸 그냥 하시고 이 데이터 VIF 값을 확인을 해보면은 요렇게 어떤 값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 다중공성성이 계산된 값이 이렇게 짠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2의 0제곱, 2의 8제곱, 그러니까 10의 8제곱이죠. 쿠킹 온도랑 실링 온도가 아까 코릴레이션이 99점 몇 프로였죠. 엄청나게 높은 VIF 값이 나오는 거고, 실링 압력과 충전실 온도는
별로 이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나 봐요. 1.44라고 하는 값, 1.12라고 13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고, 얘는 또 다섯 번째 자리 6천 몇 얼마라고 하는 값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다중공선성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모델이 정말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때요? 여기 지금 굉장히 높은 값들이 있죠. 이 2 플러스 08 이게 뭐냐면 10의 8제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0이 뒤로부터 8개가 더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다중공선성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주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링 온도, 쿠킹 온도, 쿠킹 스팅 압력. 이런 문제가 되는 애들을 우리가 좀 통제를 해주면서, 통제를 해줘가지고 회귀계수를 도출해야 이게 설명 변수를 예측할 때 어떤 나쁜 어떤 이 자기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로 인해서 어떤 이 간섭 없이 객관적인 결론을 내줄 수가 있겠죠?